미세회로를 만드실 때 반도체 1나노라든지 뭐 미세회로 만들 때 터널 영향상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너무 미세한 구조를 하니까 전기가 밖으로 새는 문제, 다른 쪽으로 흐르는 문제는 제가 좀 더 깊게, 지금 현재보다 좀 더 깊게 파시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 앞으로 이제 인쇄 방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합성섬유나 이렇게 어떤, 그렇죠. 아니면은 아크릴 기반에서 아크릴에다 합성섬유 섞은 이런 부분에다가 기판으로 먼저 실처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쇄처럼 대중소 이런 식으로 잉크처럼 찍어가지고 인쇄하는 식으로 구리선이 들어갈 수 있다고, 광섬유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광섬유를 기존의 석영 구조에서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 아크릴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크릴에다가 그냥 약간 90%짜리 투명도를 갖고 있는 나일론을 좀 섞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프린트하는 식으로 들어가자. 아니면 아예 그냥 90%짜리를 좀 더 순도를 높여가지고 나일론을 프린트하듯이 들어가고, 그래서 핵심 코어를 만들고 외피를 합성섬유로 외피를 만드는 거예요. 나일론으로. 이 방식은 제 기술 부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의류 방수제하고 유리석은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방식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얇게 하면 전기가 잘 안 흐릅니다. 그래서 약간 두껍게 프린트를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하게 신호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약간 굵게 하시라. 그 중에서도 폭을, 제가 이 콘센트 부분을 얘기했죠. 이 전체를 갖다가 두껍게 하면 좋지만 원가가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면 여기다 선을 그어라. 여기다 뚜렷하게 약간 두껍게 전기선 구조처럼 구리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볼록으로 그어주겠죠. 오목으로 하겠습니까? 볼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꼽는, 플러그로 꼽는 이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두껍게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것도 자꾸 저도 최근에 5개 교환을 했는데 이건 2개 이상 무리입니다. 이렇게 얇은 데서. 넓다 해서 이렇게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넓다 해도 이 부분은 얇은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길은, 전기는 이 전체로 다 흐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흐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흐르는 길을 따라서 흐릅니다. 더구나 이렇게 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현재 지금 이것만큼의 두께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어림도 없냐면 여기는 오목하고 여기는 실제로 오목하잖아요. 오목한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오목한 부분을 없애고 이거를 두껍게 만들어줘요. 여기는 오목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없애고 이걸 그냥 볼록식으로 해서 선을 이런 식으로 쭉 그어줘요. 이거보다 약간 더 두껍게 하셔야 됩니다. 약간 더 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껍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을, 전기선이 하나 있는 것처럼, 구리선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그어주는, 이거 오목 부분 없애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플러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기선 같은데도 이렇게 이쪽 부분을 외피나 내피로서 구리선을 갖다가 좀 두껍게 들어가는 경우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를 가진 모든 것들은 코너 부분의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코너 부분에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코너 부분은 이렇게 반도체도 그래요. 코너 회로 그릴 때 코너 부분을 두텁게 네모나게나 동그란 걸 넣어가지고 코너 부분을 신호가 좀 감소되거나 소멸되거나 전기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부딪히는 부분을 두껍게 처리하면 처리됩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동그랗든 네모나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이것을 두텁게 만들어 이렇게 코너링이 되도록 해서 이것이 신호가 증폭이 되면서 이렇게 코너링 하면서 이 선을 따라서 밖에 둥그런 선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선호를 합니다. 반도체로서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회사가 이제 그걸 제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동그랗거나 타원형이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할 수도 있다는, 디자인을 피하기 위해서
코너링을 두껍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전기어나 전기장판 이렇게 코너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두껍게 처리하고, 광섬유도 외피나 외피 구조나 내피 구조를 이런 식으로 광섬유선에 이렇게 코너링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 동축 케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코너링 부분에서 똑같은 굵기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손상이 생깁니다. 전기적 또는 정보적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그 코너링 부분은 직각으로 꺾이거나 이런 것들은 좀 두껍게 처리를 해준다. 모든 전기선과 모든 신호선들 이런 것들을 코너링 부분들을 약간 외피로 또는 내피적인 구조로 두껍게 처리했거나, 내용적인 전기선을 구리선 자체를 두껍게 처리했거나, 구리선의 외피인 전기선 피복을 두껍게 처리했거나, 광섬유로 얘기하는 광섬유 자체를 두껍게 처리했거나, 광섬유 피복을 두껍게 처리했거나, 이 구조 다 동축 케이블도 동축 케이블 자체를 두껍게 했거나, 그것을 동그랗게는 네모나게 막 점 찍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껍게 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기타 여러 모양으로 하셔도 뭐 디자인은 수백 가지인데 뭐 어떻게 막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 부분을 약간 두껍게 내피를, 그러니까 내부의 광섬유가 됐든 동축 케이블이 됐든 아주 얇게 뽑든 구리선이 됐든 전기선 두껍게 처리해 가지고 하는 거거나 외피를 두껍게 처리해,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를 찍을 때 신호를 뚜렷하게 하려면 가운데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잉크를 찍을 때 그냥 찍는 방식이 아니라, 잉크를 프린트 하시잖아요. 프린트 할 때 한 번 굳잖아요. 굳으면 그에다가 다시 줄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웨이퍼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각종 여러 가지 모든 형태, 플라스틱이나 모든 형태에 다 찍을 때 이 방식을 쓰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프린트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를 흐르도록 찍잖아요. 그래서 광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섬유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때 합성섬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실에다가 기판으로 만들어서 프린트하시 들어간다. 그때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줄을 그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이 여기 너무 넓지만 넓다 해서 두꺼운 건 아니다 그랬지. 전체를 두껍게 하기보다는 여기를 두껍게 처리해 준다고. 줄이 전기선이 하나 구리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랬지. 이 콘센트도 무슨 제 기술 구조라고. 이게 고장 되게 많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얇아서. 전체를 두껍게 온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구리선을 줄을 두껍게 구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쇄 프린터 방식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전기가 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기가 그렇죠. 강한 게는 흐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는 잘 흐르지 못하고 고장날 가능성이 되게 있습니다. 그때 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프린트하고 나서 위에다가 굳은 다음에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서 그 부분을 일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원샷, 원스톱으로 그냥 그렇게 일자 구조를 만드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가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봤을 때도 인쇄 프린터 방식에 들어갔을 때도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